오늘은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는요, 요즘에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거 카카오를 주 차트 기준으로 보면요, 카카오는 지금 2주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카카오뱅크 또한 3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요, 하락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긍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지를 받고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에 존재하는데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카카오의 최근 하락은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주가의 선행 지표를 참고하는 게 그게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텐센트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텐센트는요, 제가 거론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텐센트의 최근의 하락은요, 정부의 규제 이슈입니다. 맞죠? 텐센트는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톡보다 먼저 주가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나라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이슈가 카카오의 하락의 값어치를 하락시켰죠. 여기 주가를 잘 보시면요, 중국의 텐센트를 보시면은 하락을 했죠. 살짝 올랐다가 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지지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중국의 텐센트 회사의 값어치는요, 좀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중국 시황에 따라 그 흐름이 정해지게 돼 있죠. 맞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텐센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살짝 오르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카카오의 값어치를 더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8만원 까지 카카오가 떨어진다고 예상이 가능한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우리는 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럼 텐센트의 주가를 따라가는 카카오의 현재 모습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있긴 있습니다. 카카오의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의 페이스북의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나스닥의 주가 흐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약세를 보이고 있죠. 페이스북이. 나스닥 또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카카오톡도 페이스북의 최근 일주일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카카오나 페이스북의 흐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 급등했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급등했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단지 최근에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한 카카오의 피해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큰 거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주가의 흐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래소의 코스피 가격과 카카오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카카오 보시게 되면요, 2001년 기준입니다. 2001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급등을 나왔고요. 지금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단한 결론이 노출되죠? 카카오는요, 기본적으로 거래소의 코스피 지수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 받는 거는 당연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의 주가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의 약세는요, 나스닥이 최근에 일주일의 약세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카카오로 다시 넘어옵니다. 카카오의 주가의 최근 하락폭은 당연한 가격 조정입니다. 카카오도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피 주가를 따라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카카오의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정부 규제 이슈에서 벗어나는 게 카카오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요.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카카오 그룹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 바로 이 페이스북의 주가를 통해서 카카오의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페이스북은요. 다음의 먹거리를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 사업입니다. 그러면 카카오의 답도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장기적으로는 카카오도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페이스북의 주가를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는요. 정부 규제 이슈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면요. 중국의 텐센트의 주가를 따라가고요. 여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제 이슈에서 벗어나서 카카오가 페이스북과 같은 메타버스 가상현실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은 카카오의 주가는 페이스북의 주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상황해 보시고요. 정부 규제 이슈가 텐센트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페이스북의 다음 먹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되신다면요. 그건 바로 카카오의 미래가 보일 겁니다. 긍정도 좋고 부정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카카오의 기업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카카오의 다음 행보가 중국의 텐센트가 아닌 미국의 페이스북의 흐름을 쫓아가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카카오는요. 페이스북보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는 다음에 한번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